안녕하세요, 구영수 원장입니다. 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는데 키게 된 이유는 요즘 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에요. 근데 병원에 있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많은 병원들이 그 기계를 구입을 했고, 그걸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고, 너무 마케팅이 압도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진 않을 거고,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릴스나 짧은 거, 그거에 대한 반응만 하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 싱킹을 안 하고 리스판스만 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그 다른 영상이 있고, 뭐 그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 깊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막 영상이나 글로 홍보회사나 그 기계회사들에서 만든 매뉴얼대로, 브로셔대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냥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뭐 연예인 누가 했고, 연예인 누가 뭐 배우 누가 광고하고 있고, 뭐 탑스타가 그걸 한다 그러고, 방송 나와서 뭐 유명한 MC나 뭐 배우들이 뭐 그걸 뭐 했네, 뭐 몇백 샷을 맞았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비판적 사고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병원들에서도 안전한 거고 좋다,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만 해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강남이나 이제 병원에 청담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냥 쭉 봐요. 그냥 뭐 카페나 이런 데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그 물 좋은 곳, 그런데 물론 저는 거기서 뭐 카페 가서 마시거나 그러진 않지만 한 번씩 가서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본 가서 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데를 한 번씩 쭉, 뭐 성수동 그런 데도 가끔 한 번씩 가서 보기도 하고, 강남 쪽도 가보는데, 그건 난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강남에 예쁜 여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건 조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얘기는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청담이나 좋은 되게 유명한 그런 곳에 가면 보통 이제 자연미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센터나 가운데 이런 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성형, 강남 미인도에 나올 만한 그 성형 좀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약간 사이드 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센터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예쁜 전통적인 그런 미인들, 자연미인이나 자연미인에 가까운 내추럴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TV를 봐도 뭐 배우들이나 아이돌들 봐도 코에 거기다 뭐 분필 하나씩 끼우고 있고,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되게 예쁜 배우라 그러는데 그냥 비슷한 이미지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정말 심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조금 좀 반론의 여지가 있는 얘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은 중국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뭐 자연미인이라기보다는 성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뷰티 쪽에 관련된 스킬이 뭐 광둥성이나 아니면 그쪽이나 뭐 여러 지역들이 있죠. 대도시. 어느 순간부터 그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금 한 발 앞서 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얘기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예전부터 한참 됐죠. 10년도 넘었는데
중국에서 막 연봉을 막 돈을 막 2배, 3배 막 심한 거막 3, 4배 이상 주니까 그냥 거기 다 나가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막 분원 세우기도 하고 병원 만들기도 하고. 근데 조건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조수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도 알려주기도 하고 강의도 해줘야 되고 옆에서 참관도 하게 하고, 그리고 몰래 CCTV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수술방에다가 그걸 다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쓰는 조수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붙여놔서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도 사실 많은 병원들에서 외국 의사들 불러다 뭐 강의하고 그걸 막 되게 자랑스럽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고도의 스킬이고 노하우가 10년이고 20년이고 녹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뭐 소아과나 약간 좀 그 필수과 선생님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강의를 해서 좀 알려드리지만 전 외국 사람들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강의도 안 해요. 이제 안 한 지 좀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한번 유출되면 우리나라는 일단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고 엔수가 적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지가 않고, 중국은 뭐 10억이 넘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그 뭐 주치 실명제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성형외과에서 주치 실명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 지인들이나 그 친구들, 성형외과 그 친구들은 아 이제 경쟁자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되게 좀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놀랬는데, 어쨌든 이제 대가 끊긴다는 얘기죠. 그 손을 풀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졌고, 기존에 계속해서 많은 케이스를 쌓았던 그런 의사들만 살아남고, 신규로 진입하는 의사들이 이제 손 풀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연습도 해야 되고 많이 해봐야지 이제 하면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접하면서 실력이 느는 건데, 그런 기회가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성형이 너무 좀 이게 좀 중국보다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정말 잘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은데 이게 기술 전수도 안 되고, 그리고 케이스나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서 20대 연수도 줄고 외국에서 환자 많이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보다 약간 좀 뒤처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자기 명성 쌓는다고 너무 많이 기술을 다 알려줘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도 너무 많이 알려줬고, 그 강의도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특히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왜 그거를 갖다가, 이게 자기도 누구한테 전수받은 기술이고 어디서 보기도 했을 거고 스스로 노력도 했을 건데, 그거를 어쨌든 덕분에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으로 거의 안 오고요. 이제 뭐 태국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뭐 동남아 쪽, 일본에서도 오긴 하는데 일본에서 오는 거는 그냥 싸서 오는 거예요. 싸서 한국에서 뭐 시술 받으면은 일본에서 오는 거 비행기 값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싸서 오는 거고, 싼 맛에 오는 겁니다. 싼 맛에. 어쨌든 중국 사람이 거의 없죠. 대만 사람도 별로 안 오는 것 같고, 그냥 동남아 이제 K-팝 인기 때문에 좀 오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됐고, 이제 손이 좀 덜 풀린 그런 선생님들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정말 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못생겨졌고, 성형 엄청 많이 한 그런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없어졌어요. 이제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고, 결론은 기술이 많이 유출됐고, 그리고 그 주치 실명제 덕분에
신규로 진입하는 의사들이 예전에 그 명성을 떨치던 그런 원장님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가 좀 없게 된 것 같다. 그래서 강남에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여자들이 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거는 진짜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의사들이 이런 게 많이 해요. 야, 어떻게 강남역 가는데 예쁜 여자 한 명도 없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청담 이쪽, 압구정 이쪽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심각해요.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할 얘기는, 요즘 리프팅이 엄청 유행인데 기계 많죠. 무슨 쌍시올라, 써땡땡, 인땡땡, 슈땡땡, 다 아시죠? 대충 뭔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게 엄청나게 유행하고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병원들이 그 기계를 안 산 병원이 없거든요. 울땡땡이든 슈땡땡이든 써땡땡이든 인땡땡이든 요즘 별의별 거 많잖아요. 티땡땡이든. 근데 이거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그냥 진짜 제가 설명을 하다가 환자들한테 하는 설명 그대로 해드리면, 예전에는 막 원리에 막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그 생삼겹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삼겹살을 리프팅 종류 많죠. 고주파든 초음파든. 생삼겹살을 굽고 젓가락으로 눌러서 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생삼겹이 이제 구우면 부피가 줄죠. 쪼그라들고 좀 딱딱해지잖아요. 말랑말랑한 생삼겹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크기가 준단 말이에요. 굽고 지지면. 그게 사실 초음파랑 고주파인데, 근데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도 다른 말 하면 진짜 이건 좀 독서를 좀 하셔야 돼. 핸드폰 그만 보시고 책을 하루에 10페이지씩이라도 좀 읽으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못 알아보면, 어쨌든 크기가 쪼그라들고 딱딱해지잖아요. 삼겹살 굽고 지지면. 굽고 지진다는 얘기는 그냥 초음파랑 고주파 그냥 원리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초등학생도 알아들 수 있게. 그럼 쪼그라들면 이게 어떻게 하냐. 이게 당연히 부피가 주니까, 그리고 딱딱해졌으니까 타이트닝이 좀 됐고, 부피가 줄었으니까 지방도 줄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탄력과 리프팅이 지방도 줄고 됐다고 설명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삼겹살을 굽고 지지면 우리 삼겹살 부피가 줄죠. 딱딱해지고.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프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딱해진 삼겹살이 굽고 지져진 삼겹살은 안 돌아와요. 거기서 이제 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삼겹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제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수분 빠지고. 그러면 이제 거죽이랑 안에가 따로 놀죠. 약간 되게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죽 따로 놀고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거상하라고 꼬신단 말이에요. 안면 거상하라고. 근데 안면 거상은 물론 드라마틱하게 할 때는 이제 효과가 있지만, 꼭 그 거상하고 한 2-3년 정도 지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물론 이제 거상돼서 잘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 된 사람은 처음엔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고,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젊을 때 그 자기 전성기 시절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루라도 더 예쁘게 살고 싶으면 그런 게 여자 마음이니까 그거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20, 30대한테 거상 권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하네요. 그냥. 예. 아마 이 얘기는 그 거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야씨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다 하실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예. 다시 리프팅 레이저를 뭐 초음파든 고주파든 반복하다 보면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 리프팅 레이저를 한 다음에 뭐 볼이 꺼졌다든지 얼굴이 해골됐다든지 그게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생삼겹살을 굽고 지지고 하면 부피가 준단 말이에요. 이게 줄고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불 꺼질 수 있는 거고. 예. 진짜 얼굴 막 동글동글 해가지고 살 많이 찌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굽고 지졌을 때 삼겹살 어떻게 변하는지 생삼겹살이 생각하면은 할만하겠다. 그냥 굽고 지지는 거니까 예, 당연히 그 뒷불 꺼지는 거고 얼굴 막 이렇게 이상해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훨씬 좋더라. 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부분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뭐 연예인 누가 뭐 SNS나 이런 데다 올리고 또 뭐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막 광고하고 그러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냥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어릴 때 기어다닐 때나 뜨거운 물 옆에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괜히 그 기어가서 막 뜨거운 물에 궁금해가지고 손 넣었다가 막 삼다상 있고 막 화상 자국 남고 어릴 때 그냥 엄마가 뜨거운 물 옆에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가지 마세요. 네. 물론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얼굴 살이 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얼굴에 살이 좀 없고 개인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그러기에는 병원들이 기계를 너무 많이 샀어요. 그 없는 병원이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거를 권할 수밖에 없고 그 기계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게 제일 좋다고 할 것이고. 참 진짜 이러다 우리나라 여자들 얼굴 완전 다 망칠 것 같아요 지금. 예. 벌써 이미 중국이 훨씬 예쁘다니까요. 예. 한국 여자들이 요즘 예쁜 여자들이 없어요 진짜. 예. 여자들이 워너비라고 막 너무 예쁘다고 막 그 워너비로 하는 여자들이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 좀 속상하고 최근에도 막 울땡땡 슈땡땡 그거 막 5-6번씩 하고 온 사람들 되게 많은데 얼굴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아내가 그냥 텅 비었더라고요. 그냥 진짜 정말 속상해요. 보면 너무 이제 30대 초반이고 진짜 한창 때인데 벌써 그렇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근데 뭐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책을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 그 생각을 5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차피 유튜브 영상은 우리 병원 다니는 사람들만 보고 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영상 길이가 길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 알고 그래도 좀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그런 광고나 브로셔나 이렇게 막 영상 이런 거에 좀 연예인들 광고한다고 배우들 광고한다고 좀 속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아 이게 좀 그래요. 예. 말하면서도 제가 좀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우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얘기예요. 제가 한 번씩 다 해주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는 그냥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어쨌든 그 원리는 그렇다는 거. 생산기업 굽고 지지면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그냥 상식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 여기다 대고 그럼 이건 괜찮지 않냐 저건 괜찮지 않냐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속상하네. 지금 갑자기 그 환자 중에 누가 한 명 떠올라가지고 참 그 환자한테 몇 명 있어요 지금 최근에만.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음 주제로 다시 한번 또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